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6월 19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 이제 6월 말로 이제 접어들면서, 요때쯤 그 만차랑 단호박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영상 일기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의 전화가, 그 오이 잎벌레 있잖아요. 이 호박 이파리를 막 그냥 이런 얼기미처럼 막 그냥 긁어먹는 게 있어요. 그 약간 노랗게 생겨갖고, 이건 무당벌레도 아니고, 이렇게 노랗게 생겨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건들려고 하면은 날아가죠. 요게 이름이, 그 오이 잎벌레입니다. 저희 그 밭에도 보면은 더러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심한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찍 2m, 3m 이렇게 뻗어 나가는 분들은 그 벌레가 있으나 마나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늦게 심은 분들, 늦게 심어서 아직 1m도 채 못 뻗은 이런 밭에서는 이게 굉장히 한 포기에 막 그냥 몇 마리씩 이렇게 붙었다면은 피해가 있습니다. 충분히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이게 손으로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별로 날리질 못하는데, 이슬만 말랐다 하면은 그냥 건들려고 하면 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방지하면은 한 3, 4일 동안은 그냥 이렇게 꺾음합니다. 그러다가 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방제를 하든지 해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꼭 관리를 해 줘야 되지만은, 실제 지금 2, 3m 이렇게 뻗은 그 호박들한테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또 지금 질문이 많은 사항이 뭔가니, 곁가지가 안 나오고 그냥 일자로 뻗어나갑니다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비가 왔지만은, 비가 오기 전에 굉장히 조금 가물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곁가지가 안 나오고 일자로 그냥 쭉 뻗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1m, 2m 이렇게 뻗어 나갈 때까지 곁가지가 나오는 게 없다. 그런데 잎이 진녹색으로 그렇게 뻗어 나갔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셔도 이게 이제 한 3m, 3m 뻗어 나가게 되면은 곁가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더군다나 장마철 접어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잎이 연녹색으로 돼서 한 1m, 2m 뻗어 나가더라. 그 곁가지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순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넝쿨 주변에, 포기 주변에 이렇게 NK 비료로 이렇게 한 주먹씩 해서 뿌려주면은, 이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면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7월 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0여일 지나면 6월 말 7월 초가 되잖아요. 7월 초가 되면은 가장 급선무가 뭔가니, 이제 호박이 그때쯤 되면 한참 착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2m 이내에서 여는 것은 열립니다. 2m 이내에서도 어떤 건 1m 이내에서도 열리는 게 있고 한데, 그것은 주변에 여기서 간 수분수는 아마 2m까지 뻗었어도 수컷이 안 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다른 호박들은 이미 수컷이 다 피어 있거든요. 그럼 벌들이, 그 지역에서 벌들이 한 4km 범위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m 이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렇게 주먹만 할 때까지 놔뒀다가
따가지고 애호박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따 버려도 됩니다. 궤들이 열어봐야 크지 않아요. 겨우 뭐 500g 이내, 뭐 아무리 커봐야 1kg 이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따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장마가 이제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비가 이제 오고 나면은 웬만한 현재 지금 뭐 진녹색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막 갯가지도 하고 쭉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호박도 열매도 오거든요. 장마기에도 비 안 오는 날에는 착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착과기가 접어들었어도 꽃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4km 주변에 이 꿀벌 사육하는 데가 있으면은 암꽃 하나에도 보통 보면은 막 몇 마리씩 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꿀벌 사육하는 농가가 없다면은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꿀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심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벌통 하나라도 갖다 놓으라고 권장을 하고 싶고요. 뭐 조금 이렇게 집에서 먹으려고 심은 분들은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날 아침에 가서 숫꽃 따가지고, 뭐 다른 호박 숫꽃도 돼요. 따가지고서 이렇게 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요즘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1000평을 심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호박이 과범무된 것도 아닌데 전혀 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잘 안 돼서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니면서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착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수정을 시켰는데 돌아다니며 봐도 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다 가다 호박벌 하나씩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꿀벌이 활동 범위가 뭐 최대 5km, 뭐 이렇게 거의 4km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평 이상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해서 생산 양을 좀 많이 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꿀벌 이게 한 통 해봐야 석장벌 같은 경우는 15만원에 지금 분양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5장벌 같은 경우는 뭐 18만원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돈이 뭐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꿀벌 분양을 못 받을 처지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저희도 한 15통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 한 해에 한 5통 이렇게 6통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뭐 남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이렇게 비싸게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다만 한 1, 2만 원이라도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5장벌로 해서 저희는 최소한 5장벌 정도는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석장벌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벌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지 않는 이상 석장벌 갖다 그냥 내비쳐 놔두고 관리하면은 그래도 좀 아무래도 좀 이게 벌량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5장벌을 받아 놓으면은 충분히 이 커버 다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집에서 먹으려고 한번 10포이고 뭐 5포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벌이 오지 않는다. 벌이 보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벌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좀 아침마다 이렇게 10시 이전에 수정을 해주시면은 숫꽃을 따다가 수정을 해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호박 화실파리 피해가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전에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7월 10일경부터 8월 20일경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찬바람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가 호박 화실파리 산란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더위가 이렇게 빨리 오면서 이렇게 산란기도 조금 빨라진다고 합니다.
7월 초부터도 이렇게 호박 과실파리 피해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박 과실파리는 호박밭에서 이렇게 서식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알을 깔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숲속에 있다가 이 산란기가 되면은 호박밭이나 이런 수세미, 메론, 수박, 참외 이런 거 할 것 없이 박과장목 이렇게 어린 과실에 앉아서 거기에 산란관을 받고 알을 까고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방제를 하려면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적 방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동영상 보기 들어가면은 첫 번째 거기 호박 과실파리 유인 트랩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생이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생이스트가 마가린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g인데 그 가루는 안 돼요. 생이스트 가루는 이 생이스트야만이 됩니다. 그냥 이스트 가루 가지고서는 잘 안 되더라고.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생이스트, 그것이 오뚜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대형마트 가면 있거든요. 그런 거 3,000원 하더라고요. 몇 푼 안 가지지 않아요. 그거 하나 가지면은 트랩 1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PT병을 가지고서 쓰는데, PT병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5병이면 더 좋습니다. 병이 튼튼하고 가운데에 홈이 있어서 말뚝 받고 거기다 이 끈으로 매다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만 설명드리자면은, 거기에 이제 말뚝을 한 1m, 20m, 30 정도짜리 되는 걸 만들어서 나무 말뚝을 해서 받고, 그러면 이제 한 1m에서 1m 10 정도 이렇게 이 높이가 되거든요. 그럼 상단에서 15cm 하단에 병을 붙들어 맵니다. 병은 이렇게 병 뚜껑을 따서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넓어지는 부위를 잘라 가지고 거꾸로 꽂으면은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고서 그 속에다가 생이스트, 그걸 한 10등분 하면 돼요. 500g 짜리가 되면 한 50g 정도, 40g에서 50g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서 물을 한 3~4cm 정도를 버요. 거기다가 물이야만이 됩니다. 여기다가 막걸리를 넣으면은 나방만 들어옵니다. 파리류가 안 들어와요. 제가 그 시험을 해봤어요. 이기상 박사께서 지금 나방 유인 트랩 만들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걸리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은, 그러니까 나방을 유인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 채소나 이런 과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트랩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호박 과실파리 파리류를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생이스트에 맹물을 넣어야 됩니다. 맹물을 3에서 4cm 정도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쌀뜨물처럼 생겼는데, 그게 꼭 막걸리 색깔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막걸리 넣은 줄 알고 남들 막걸리 넣어갖고서 유인하면은 나방만 들어오지 파리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을 잘라서 거꾸로 꽂았으니까 넓잖아요. 15cm 하단에다가, 말뚝 15cm 하단에다가 이렇게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판자 34방 한 30cm, 40cm 되는 걸로 해서 판자 내지는 함석 같은 경우로 못을해서, 그래서 나무 말뚝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못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못으로 지붕을 해주면은 아무리 비바람 쳐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꼭 그걸 설치를 해주시면은 7월 말경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됩니다. 돈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 쪽으로, 그리고 산하고 한 300m 이상만 떨어져 있는 곳도 이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산하고 붙어 있는 이런 재배 포장에서는 꼭 이걸 해야 돼요. 산 쪽으로 해서 한 10m 간격으로 쭉 꽂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고, 이것도 방제가가 겨우 한 60~70%밖에 안 돼요. 파리가 꼭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냄새 맡고 꼭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날라와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좌우튼 방제가는 60~70%밖에 안 된다.
원래 농약도 60-70%밖에 방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돌기역대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 하지 않는 분들은 돌기역대라고 하는 농약이 있어요. 이게 그 단호박에, 그 호박이나 단호박에 그 호박 과실팔이 그게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제 농약이거든요. 이거 싸요. 500ml 한 병에 그저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걸 사다가 7월 초부터 한 5일이나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은 아무래도 이게 방제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도 이게 100% 방제라는 건 없어요. 농약도 그렇고 저희 그 유인 트랩도 그렇고 100% 방제가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꼭 7, 8월 달에 여름 과들 중에서는 그게 아무리 방제 잘 했다고 해도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서 무거우면은, 아니면은 그 수확할 때 이 하얀 이 줄무늬가 있거든요. 반점도 있지만은 줄무늬가 있는데 그게 노란 색깔이 나온다. 아니면 들었는데 무겁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 속에 과실파리가 잔뜩 구더기가 들어있는 호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100% 골라내고서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그게 소비자들한테 갔다 하면은 아주 이 기절초풍합니다. 왜냐면 가르면은 얘가 구더기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톡톡 튀어나가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아무리 골라서 간다고 해도 간혹 그런 몇 마리라도 들어있는 그런 피해가가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있는 과는 이게 무게나 이런 색깔로 봐서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과실파리 몇 마리 안 들어있는 이런 과들은 무게도 거의 다 같거든요. 그런 것은 이게 참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세 설명서에 꼭 이런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러한 과가 나왔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즉시 그 피해가만큼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꼭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하튼 7월 초에는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맛비가 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퇴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과범무되는 포장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게 땅이 이제 수분이 제대로 맞고 뭐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비분이 많다. 그럴 때는 막 고개를 번쩍 들고 이 독사머리처럼 이렇게 막 고개를 들고 쫙쫙쫙 뻗어나가는 이 호박들이 나와요. 이런 것은 과범무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다 그 정상인데, 이렇게 이 돼가지고 번쩍 들고 막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과범무 포장입니다. 그런 데는 호박이 많이 다 떨어져요. 열리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렇게 장마기 같은 경우는 좋아요. 황산가리 있어요. 황산가리가 한 푸대 20kg 한 푸대가 22,000 얼마인가 해요. 그거 갖다가 한 300평당 10하루당 한 포 정도, 20kg 한 포 정도 뿌려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만 안 온다면은 그저 브리오나 순자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좋은 약재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좋은 영양 이렇게 순을 잡아주는 그런 영양제들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값싼 거 한 4,500원, 5,000원 밖에 않는 500g에 하는 거 대유에서 나오는 브리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순자바 이런 게 그런 것은 비싸지 않아요. 싸요. 이런 걸 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계속 장마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몇 차례 주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든지 아니면은 황산가리를 쓰시든지, 그렇게 이 과범무 대책을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마가 끝나면서는 뭐가 문제냐? 이제 막 햇빛은 쨍쨍 내리쬐죠. 이러다 보면은 호박에 검은별 무늬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검은별 무늬. 저도 이걸 그동안에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조금 약간 오고 말고 그랬었는데, 지난해에 아주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잎에만 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열매에도 옵니다. 열매에도 이렇게 저 갈색으로 점점점점 찍힌 거 있어요. 그게 저 그 검은별 문울병이에요. 얘가 저 조금 보면은 약간 시커매지거든요. 처음에는 갈색으로 찍히지만은 이게 저 나중에 그 이 무늬가 좀 약간 커져가면서 이게 저 이 검은 색깔로 이제 변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그 저 뭐야 이 반점이나 이런 게 열매에 찍혀서 나온다면은 그런 것은 약재를 한번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별 문울병약 저 뭐야 프리옥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 뿌려주는 약재가 등록되어 있는 약재, 호박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뿌려줘서 방제를 한번 하시는 것도 그 좋은 호박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마기에 이렇게 이제 장마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우리가 그때까지 장마가 끝나는 고무력까지 그 이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수확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을 못할 때는 그 자리에다 따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가 만차랑 단호박은 이게 익지 않은 호박은 물 안 먹습니다. 푸드박 같은 경우는 절대 물 안 먹는데 완전히 이제 6월달 지금부터 열리는 거 7월까지 이제 열리는 게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9월 초에 가면은 다 익습니다. 익는데 얘들을 그대로 놔뒀다가 가을에 했다면 나중에 폭우라도 한번 오면은 다 물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제 어느 때 이제 적기에 이제 수확을 하는 과정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넓은 포장에서는 또 수확을 해갖고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영상 일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모든 동영상들이 여러분들과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해서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에 대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보를 만차랑 단호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